돈을 모으기로 결심한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운드 오브 머니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초년생의 종잣돈 모으기 가장 확실한 저축 방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네, 종잣돈 마련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종잣돈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랑 Y라는 이 두 사람을 두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사람은 종잣돈 1000만 원, 그리고 Y라는 사람은 종잣돈 1억 원을 모아서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10%짜리의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를 해서 연 10%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X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수익을,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난 뒤에 X가 벌어들이는 돈과 Y가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종잣돈을 가지고 시간이 더 많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X가 매년 10%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면은 종잣돈 1000만 원은 약 2594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반면에 Y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매년 10%의 수익률로 10년이 지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약 2억 5,940만 원의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종잣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종잣돈이 많은 Y의 경우가 자산을 더 크게 불리기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잣돈의 규모를 빠르고 크게 만들수록 추후 자산 형성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목표한 이 종잣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한 종잣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물론 금수저인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요. 대부분의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획적인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월 소득에서 적정한 저축 금액을 정하고 차질 없이 저축을 해나갔을 때 목표한 종잣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계획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걸이라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금을 드는 겁니다. 적금을 들게 되면은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이 강제로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소비를 하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이미 내가 저축을 강제적으로 해놓고 남은 금액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동적인 구매를 실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적금을 드는 거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되도록 늦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소비가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수록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더 유리하고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만들고 나서 이 씀씀이가 2배 이상 커져 버렸어요. 근데 뒤늦게 신용카드를 또 다시 없애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후회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체크카드를 더 오랫동안 사용을 했으면은 제가 사회초년생 때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고 소비 패턴 같은 것도 스스로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동차 구매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동차 유지비는 기름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보험료나 정기검사, 그리고 자동차세 등 돈이 줄줄 새나갈 구멍이 정말 많아요. 진짜 줄줄줄줄 새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차량 구매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기는 되도록 늦추는 것이 종잣돈 형성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자동차를 샀고 그 자동차의 안락함 때문에 지금은 되팔 수 없는 먼 강을 건너왔어요. 계속해서 자동차 때문에 돈이 계속 새나가고 있는 거고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이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한 번씩 꼭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종잣돈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이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종잣돈 만들기에 성공하셔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